제가 잘못 판단하면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회가 번영하고 번영하지 않는 차이는 결국 제도에서 나옵니다.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확인하는 게 네, 안녕하세요.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범죄사회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23년 공무원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판사로 일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판사는 주로 남의 말을 듣는 직업이거든요. 남의 글을 읽는 직업이고 판사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니까 배우고 또 뭔가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었고, 좀 단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한 건 한 건마다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제가 잘못 판단하면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한 건 한 건 재판할 때마다 배경에 보면 항상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도사리고 있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판사는 뭐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처벌을 하고 단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했던 게 있고요. 법무부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저는 거기서 주로 법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요. 법이라는 건 결국 제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 사회가 번영하고 번영하지 않는 차이는 결국 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많은 공분이 있고 논의를 하지만 생산적 논의가 된다는 거는 결국 좋은 제도를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시민들도 다 독자적으로 이 종합적 판단을 해서 어떤 제도로 가야 될 것까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생산적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시청자들이 비법률가시잖아요. 그리고 패널도 다 비법률가잖아요. 근데 비법률가를 상대로 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시민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뉴스에서 범죄 사건이 나오면 저 형량이 얼마고 증거는 어떻게 됐고 민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좀 그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당했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형량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래서 불안해서 형량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시민들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많은 말씀을 그렇게 하실 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되게 근데 언론에 많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되게 이제 언론 보도라는 것이 특징상 최악의 모습을 아주 집중적으로 딱 보도를 하는 거죠. 근데 재판을 하다 보면 보통 1, 2년씩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좋고 나쁜 여러 가지 면들을 다각도로 보게 되는 거죠. 언론에서는 최악의 모습이 비춰지지만 이 재판을 오래 하다 보면 평균적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평균을 본 사람과 최악을 본 사람의 적정한 형량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또 어떤 굉장히 엄격한 증거 원칙과 또 그 입증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확신이 들어야만 유죄를 한 거기 때문에 기사에 났을 때는 한 10개 범죄가 언급됐지만 사실은 인정된 게 한 서너 개면 이제 형량이 좀 낮아지겠죠. 형사재판 자체가 구조적으로 피고인에게 약간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는 국가 권력이 워낙 강한 거예요. 근데 재판 단계에서까지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버리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을 해도 그게 묻혀버리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시대적 일관성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일관성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정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갑자기 막 그 여론이 휘몰아친다고 그러면 갑자기 형량이 막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원칙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거죠. 판사들은 이제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형량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이 판사들 사이에 전달이 됐고 판사들도 다시 돌아보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형량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의 인식과 또 판사들의 형량의 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황제 식단 이야기를 이제 제 지인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한 끼에 한 1,700원 상당이거든요. 다 합치면 1,700원이면 사실 그렇게 황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교도소에서 그 수감 생활 하시는 분들이 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감된 분들이 또 그렇게 살고 있고요. 낮 동안에 누워있지도 못하고요. 밤에 불도 안 끄고요. 그 엄격하게 지금 살고 있는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판사 때는 제가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내는 입장이잖아요. 이분은 오래 보내고 이분은 짧게 보내고. 근데 그분이 나온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이 아닌 이상 무기징역도 가석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58,000명의 교도소에 계시는데 다 나와요. 어차피 사회에 가서 우리 이웃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회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길 정도로 그 괴롭히면 그 사람 나가서 이제부터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뭐 엄격한 생활을 하되 비인간적으로 모욕하거나 막 구타를 하거나 괴롭히는 거,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름 자체가 감옥이라고 말하면 교도관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감옥은 옛날에 고통을 주기 위한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도소잖아요. 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곳이란 말이죠. 결국 사회로 돌아온다. 교화가 목적이다. 고통을 막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 그 도입 전과 후의 범죄율을 비교해 보면요, 그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4.9%였어요.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0.1%로 떨어진 겁니다. 그 성범죄율도 그 전에는 14%, 14.7%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0.7%로 떨어졌죠.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통계적으로도 확연히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재범률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45% 이상이 재범이거든요. 옛날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만 해도 이제 확 주는 거죠, 범죄가. 굉장히 큰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이게 확대되면 저는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화학적 거세라는 게 이제 충동 약물 치료라고 하거든요.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요. 한 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당사자도 되게 편해하고 이 호르몬을 컨트롤해버리니까 호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재범한 경우는 없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긴 한데 그걸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좀 늘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확인하는 게 횡단보도. 우리 집 앞에 굉장히 도로가 넓어요. 애들이 건너갈 때 빨간불로 바뀌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될 정도로 넓단 말이에요. 그 많은 차들이 파란불이 딱 바뀌면 일제히 다 멈춰서거든요. 법의 힘이 저기 있구나. 근데 횡단보도를 보면 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또 차가 지나다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보행자한테도 유리하고. 차를 탄 사람은 맨날 타고 보행하는 사람만 보행만 하면 불평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왔다 갔다 순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의의 질서를 잡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예요. 평등만 강요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근데 자유를 인정해버리면 자유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불평등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의 강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약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강하니까 나빠, 강하면 안 돼. 그거는 사회 기반을 다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강함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자유를 인정하는 근본이고 그걸로 인한 사회 발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약자는 그러면 노예처럼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닌 거죠. 약자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게 또 법치의 핵심이고, 그게 저는 이제 횡단보도에서 그런 걸 보는 거죠. 횡단보도는 차가 지나가는 시간보다 짧아요. 짧지만 그 시간은 확실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로 다니는 사람도 언제든지 차를 사면 차도로 다닐 수 있는 거고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태완이 사건이에요. 태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학원 가다가 갑자기 낯선 남자한테 황산을 얼굴에 부어가지고 40일 동안 온 몸을 붕대로 감고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그런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지만 근데 그 태완이로 인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15년이었거든요. 태완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중범죄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처벌받을 사람이 또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값진 일을 해냈다, 태완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쇼생크 탈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이방인이라는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고, 근데 배트맨 비긴즈가 그거 이제 그냥 액션 히어로물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굉장히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든 그 3부작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담 시티가 범죄로 오염돼 있잖아요. 이 범죄를 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배트맨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은 빈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살 만큼 살 수 있으면 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속 도와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근데 결국엔 토마스 웨인은 그 빈민 출신의 강도한테 총 맞아 죽어요. 대책이 될 수 없는 거죠. 여자친구 레이첼은 검사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려고 그래요. 증거를 수집하고 막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증인을 확보하면 마피아들 죽여버리고, 그 법조인들이 다 부패한 세상에서 법대로 하자 그러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어떤 단체는 아예 얘는 가망이 없다, 그냥 싹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없애버려야 된다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배트맨은 여기서 자기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범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배트맨은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팔코네라는 마피아 두목한테서 얻습니다. 팔코네가 딱 그래요. 내가 지금 너를 죽여도 아무도 눈을 깜짝하지 않는다. 왠지 아냐?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공포에서 나온다. 공포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가진 걸 잃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힘이 하나도 없다고. 넌 유약한 놈이랑 가보라고. 너희 아빠도 유약해서 죽기 전에 막 그 삶을 애걸했다면서 이렇게 모욕을 줘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악당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어릴 때 트라우마가 박쥐한테 둘러싸여있는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트맨을 상징으로, 공포를 상징으로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범죄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 처벌은 배트맨은 죽이지 않거든요. 처벌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범죄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나름의 찾는 거예요. 되게 고민해서. 그 공포를 막 이렇게 도시 전체에 이제 뿌리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조차도 공포가스를 마시고 무서워서 괴로워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 공포 위주로 범죄를 막다 보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큰 범죄는 이제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고민이 많은 영화라서 저는 좋아합니다. 아주 개별 그 피해자나 가해자를 돕는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저는 이제 그동안 사회 구조에 대한 일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게 있으면 책으로나 또 언론을 통해서거나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에 제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